네, 안녕하세요. 육아 인플루언서 숙별맘이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 질문 중에서 썸네일 만들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썸네일이라고 하면 이렇게 대표 사진, 블로그에서는 대표 사진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보통 썸네일은 유튜브에서 많이 쓰는 단어였어요. 근데 이게 첫 화면에 이 사진을 이렇게 보자니 사실 유튜브는 특히나 더 동영상 첫 화면으로 이 사진 한 장만으로 클릭이 딱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지 싶다가 여기다 막 글자도 넣고 엄청나게 꾸미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를 딱 제목으로 딱 넣어가지고 아예 글자를 넣어가지고 만들죠. 그걸 썸네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블로그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조금 뭔가 이게 정신이 없다고 해야 되나? 사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하나씩 여기다가 글자를 넣는 유튜브처럼 똑같이 썸네일을 만들어서 대표 사진 이 사진으로 정해놓고 발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너도 나도 썸네일을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썸네일에는 비밀이 있는데요. 블로그에서는 사진과 글을 조금 구분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홍보적인 곳에서 좀 안 좋은 곳에서 전화번호 명함 같은 거 아니면은 사진에다가 전화번호를 막 박아서 막 여기저기 뿌리면 이게 좀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사진에 글자를 넣는다는 건 로직에서는 이거를 조금 걸렀어요. 그래서 명함 사진 같은 경우도 사실 올리면 안 좋고요. 그 사진에 전화번호 같은 거를 올린다거나 해서 심하게는 한때는 이 사진 비율 중에서 글자가 그 차지하는 비율이 되게 컸을 때 그 글들이 누락이 됐었어요. 한때.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 썸네일이 여기저기서 유행을 하고 너도 나도 하다 보니까 그 누락됐던 글이 다시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로직이 변경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어떤 로직의 큰 변화가 굵직굵직할 게 있고요. 지금 제가 예시로 알려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떤 걸 적용을 또 해보고 그러다가 그게 또 그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적용을 했는데 그럼 얘가 슬그머니 다시 또 수정을 해서 로직이 또 적용이 되고 그렇습니다. 프로그래밍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재미삼아 알아두시는데 그래서 지금은 글자를 넣으셔도 이게 누락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바뀌어서 너도 나도 쓰고 있으니까 너도 나도 쓰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도 사실 쓰셔도 돼요. 또는 그게 정상적인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거라면 네이버는 어떻게든 글이 살아 올라오거나 다시 이렇게 방법을 좀 찾는 편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누구나 정상적으로 하는 방법인데 그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는 당연히 네이버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또 조금 시간이 걸릴지라도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조금 항상 시간을 지켜보고 관찰을 하신다거나 주위 사람들한테 좀 많이 물어보시고 결정을 하셔요. 이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 행동하시는 게 막 수정을 엄청나게 하시거든요. 글이 안 뜨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당장 막 그렇게 누른다고 해서 글이 갑자기 막 살아 올라오는 거는 정말 제대로 이 방법에 대해서 이 기술적인 그 스킬에 대해서 많이 습득이 되지 않고서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오래 봐왔더니 정상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보통 지금 쓰시는 마인드로서 글을 쓰신다면 다 뜨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렇게 좀 참고만 하셔서 진행을 하시고 그러니까 썸네일은 결국 만들어도 된다. 그래서 이 썸네일을 꾸미는 것에 대해서 무엇으로 꾸미냐 물어보신다면 저는 포토샵을 1도 못해요. 그래서 미리 캔버스라는 사이트에서 하고요. 이거는 이미 제가 유튜브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캔버스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제 유튜브 지난 영상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걸로 강의를 드리려고 하냐면 바로 캔바. 캔바는 제가 오늘 왜 추천을 드리냐면 일단 미리 캔버스는요 어플이 없이 여러분 핸드폰에서 이렇게 똑같이 미리 캔버스 검색하셔서 들어갑니다. 그 말인즉슨 핸드폰 화면으로는 요만큼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하나하나 메뉴를 찾고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저장하고 막 이런 것들도 되게 헷갈리고요. 그래서 저는 막 급할 때 정말 급할 때 그냥 만들어가지고 스터디 모집글을 빨리 올려야 되는 상황, 야외 밖에 가족들과 있는데, 그러면은 미리 캔버스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캡처해서 올리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플로 간편하게 또는 어플 활용으로도 이게
훨씬 이렇게 좀 미리 캔버스처럼 불편한 이런 뷰가 아니라 훨씬 더 보기 좋은 뷰로 보실 수 있는 게 바로 캔바라는 어플이에요. 지금 제가 이 컴퓨터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플 다운로드 받으시는 앱 그 사이트 앱 거기 어플 가셔가지고 다운로드 하는데 가셔가지고 캔바를 검색해 주세요. 제가 강의할 때 흥분하다 보면 정말 간단한 단어도 막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막 가르쳐 드리고 싶은 마음에 사실 머릿속에서 입에서는 막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아요. 하지만 오래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정리는 해서 키워드만 정말 필요한 것들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런 간단한 단어는 아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대충 드려도 아마 다 무슨 말인지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핸드폰 앱 마켓에서 캔바를 다운로드 받아 주시고요. 당연히 가입은 모두 다 되어 있어야 이용이 가능하고요. 사실 이 사이트 저 사이트 저도 처음 써봤는데 뭐 망고보드라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유료인 게 많고 유료로 또 잘 쓰시는 분들은 되게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적인 분들은 그렇게 이용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들은 아직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그리고 누군가 저한테 되게 막 유료든 뭐든 막 되게 여러 가지를 다 할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저 또한 이 아이들의 엄마고, 그리고, 이제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지만, 뭐 직장이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거의 무료 어플을 이용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버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엄마들한테 투자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도 거의 무료 어플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캔바도 무료 어플이고, 미리 캔버스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중에서 물론 이렇게 왕관 모양이라든지 이런 유료 그런 적용이 되는 것들이 많기는 하지만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꼭 솔직히 제가 지금 하나, 둘, 세 개를 뭐 만들어 본 게 있었어요. 이거 아니면 안 되나?는 건 지금 우리가 어떤 브랜드를 진짜 가지고 런칭하는 상황도 아닌 이상 무료로 하시다가 여러분들 입맛에 맞으면 그때 유료로 전환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프로로 바꾸셔도 되는데 저는 지금도 이제 요거는 캔바 정도나 미리 캔버스는 무료로 사용 중입니다. 자, 썸네일을 만들어 볼 거예요. 제가 그냥 가진 사진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예쁜 사진일 수도 있긴 한데 스마트 스토어 상세 페이지 사진들이라서 근데 여러분들 보면 일단 예시로 제가 만든 것들이 있어요. 요런 썸네일을 오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캔바 어플로 들어가셔서도 이렇게 템플릿이라는 걸 눌러주셔도 좋고, 그 다음에 첫 화면에 모바일 버전 들어가면, 이렇게 인스타그램 게시물, 뭐 스토리, 인스타그램 스토리, 뭐 썸네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자,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블로그 들어오면 아시다시피 거의 정사각형으로 보이잖아요. 물론 네이버 검색할 때는 옛날에는 좀 정사각형 가까운 것 같았는데 지금은 그래도 가로 사진이 조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작게 검색이 되거든요. 네이버에서 우리 검색을 하면 이게 가로긴 한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올리면 좀 테두리가 많이 잘리는 거를 경험하실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올려버립니다. 그러면 적어도 잘리는 부분이 많지 않아서 사진이 이상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썸네일이라고 했을 때는 끄고 썸네일이라고 했을 때는 인스타그램 게시물 정사각형 1080 곱하기 1080 픽셀로 많이들 작업을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 빛나는 엄마들이 이제 연습해보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유튜브 썸네일이 되게 예쁜 게 많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누르신 다음에 사이즈는 조금만 더 길게 어떻게 좀 이 수정을 하시면 픽셀 같은 경우 좀 건드려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썸네일을 만들어 볼 건데 핸드폰에서도 이렇게 인스타그램 게시물 정사각형을 누르셔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는 템플릿으로 들어가면 돼요. 메뉴에서는. 템플릿이라는 거를 미리 캔버스도 그렇고 어떤 종류들을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나눠진 이름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템플릿 누르신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누르시면 돼요. 근데 캔바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컴퓨터로 보니까 훨씬 더 간편하게 인스타그램 게시물로 정사각형으로 만들고 싶다. 근데 내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한다. 어떤 걸로 해볼까요? 감성? 감성적인 걸로? 감성적인 걸로 진짜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너무 좋을 만한 거네요. 그 다음에 모던으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모던.
감성 빼고 모던, 모던, 모던한 게 이런 거라고 합니다. 좀 간략한 거라고는 하는데, 저는 그냥 다른 거 하나 더, 미니멀리스트, 미니멀리스트. 큰 차이를 잘 모르겠는데. 자, 일단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클릭해보세요. 더보기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게시물, 세일, 패션. 그럼 이렇게 테마를 설정을 하면 아무래도 수정할 것들이 좀 적어지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가격, 무료. 음, 무료로 해가지고 선택을 해서 그러면 저는 감성적인 거랑 새로운 거랑 미니멀은 빼고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봤어요. 어, 예쁜 것들이 많네요. 모던한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기본도 뭐 일단 눌러보고 너무 쉬워요, 솔직히. 캔바는 정말 캔바도 그렇고 미리 캔버스도 그렇고 너무 쉬워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거를 클릭만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글자를 바꾸면 되고 여기다가 사진을 넣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배우시려고 저한테 강의를 들으시잖아요. 그럴 때는 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여기에서 자, 인스타그램을 보통 이거를 이제 그냥 피드라고 할게요. 이 전체 피드에서 여러분, 이거랑 저거랑 막 스타일이 너무 혼용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썸네일을 만들지 않는 이유가 이걸 하나씩 들어가서 핸드폰이든 뭐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일단 인플루언서 순위도 높여야 되고, 그다음에 뭐 방문자 수나 이런 거를 지금 더 높여보려고 좀 마음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뭐 1일 리포도 하고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지금 이거를 작업을 해버리면 제가 시간 소모가 좀 많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성향의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조금 굉장히 빠릿빠릿한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바로바로 눈으로 확인하고 이렇게 올리는데 사실은 이렇게 썸네일까지 넣으면 진짜 깔끔하고 너무 예쁘죠. 제가 추천드리기로는 어떻게 추천을 드리냐면 자, 전체 피드가 어우러지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템플릿을 사용하신다면, 썸네일을 만드신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색감이 좀 비슷한 걸 두 개를 골라서 하나, 두 개를 이렇게 좀 혼용을 해서 두 가지 선에서 가신다던가. 근데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자, 상상해보세요. 이 블랙 색상과, 그 다음에 이것과 이것이 세 가지가 돌아간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너무 지저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 더, 이렇게 좀 무늬가 이렇게 센 것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다 가득가득 돼버리면 무늬가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거를 좀 표시를 하고 싶어서, 자기 저작권 표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 닉네임이나 블로그명이나 그런 거를 템플릿을, 이 썸네일을 만들 때 꼭 넣으시는데 저는 그 색상을 여러분들 생각을 잘 해보세요. 얘가 모양도 튀고 글자도 튀고 여러분들 이름도 튀면은 그 전체적인 이 어우러짐이 정말 정신없고 눈부시고 그래요. 그래서 색깔 같은 경우 이거는 지금 제가 배경이랑 같은 색깔로 지정이 된 거라 제가 만든 게 아니라서 지금 이렇게 뭐 붉은색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사진에 이 템플릿 안에 빨간색이 가득가득하고 여러분들 닉네임이나 블로그명이 막 이렇게 주황색, 빨간색, 이 강렬한 색상이 너무 많지는 않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이렇게 조금 형광색이 좀 덜 도는 거. 제가 형광색이 덜 도는 걸 말을 했더니 이 너무 색감을 또 죽이시기도 하는데 본인이 이걸 좀 느껴보셔요. 그래서 본인 스타일을 만드셔야 되는데 오히려 블랙으로 그냥 깔끔하게 하셔도 되는데 자기 서명이나 블로그명을 너무 꼭 크게 그리고 너무 형광색인 것만 조금 자제하셨으면 그 다음에 아까 말을 했던 것처럼 좀 두 가지의 버전 골라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썸네일, 요 모양도 사실은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근데 요거를 제가 예시를 사용하신 모습을 사실 미리 봤는데, 자, 얘랑, 얘랑 상상해 보세요. 사진이 굉장히 작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엄청 느낌 있게 사진을 잘 찍은 경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의 사진의 경우가 모두 다 이런 사진이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는 블로거들이기 때문에 이 검색됐을 때 이렇게 작게 보일 거를 상상이 조금 되셔야 돼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점점 작아져 볼게요.
네이버의 실제 검색에서는 정말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은 사실 가끔 사용하시거나 인스타그램에서 사용하시는 건 오케이. 그런데 당연히 두 개의 사진은 더 안 보이고요. 더 조금 더 이게 많아지면 더 눈에 정신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요거보다는 차라리 이런 차라리 네모진 걸로 좀 사이즈를 좀 키워주셔야 지금 이것도 사실 제가 지금 우리가 컴퓨터 화면 위로 보고 계셔서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게 핸드폰으로 체감하시기로는 요 정도로 보일 거예요. 조금 더 작게 해볼게요. 자, 이게 전부네. 지금 컴퓨터로는 최대로 작게 했어요. 여러분들 눈에 어떤 게 가장 잘 보이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썸네일의 조건을 정리를 해드리자면, 너무 정신없는 아니면 형광색 아니면 톡 튀는 배경은 좀 배제하자. 이런 것도 똑같아요. 이런 것도. 강렬한 무늬. 너무 강렬한 무늬가 이게 좀 더 작거나 흐릿하면 모르겠어요. 색깔이 좀 더 여릿하면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래도 조금 여릿하죠. 근데 심지어 이것도 한 이 정도 피드로 가득 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게 무늬가 굉장히 눈에 많이 보여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가끔 사용하는 거 아니시면 비추. 근데 우리가 시간이 없어요. 애들도 봐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사실은 썸네일은 한 개에서 두 개만 딱 픽하셔서 사진만 바꾸고 글만 바꾸는 게 가장 좋아요. 안 그러면 저를 따라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하루에 두 개를 쓰는데 여러분들이 이 썸네일을 만드시면서 어떻게 하루에 두 개씩을 나중에 지금은 물론 블로그 초보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 쓰는 것도 벅찬 거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저를 따라오겠냐는 거예요. 저를 따라오는 게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계속 점점 더 올라가고 성장을 해야 이 수익화가 더 이루어지는데. 예.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하나 정도에서 딱 두 개만 픽해 주시고요. 이렇게 작게 보인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눈에 띄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요렇게 좀 네모난 사진으로 조금 더 키워가지고 해주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방법도 좀 많이들 쓰시는 것 같아요. 아예 배경을 크게 그냥 전체로 그대로 쓰되 중앙에다 글자를 박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잘 어울려지게 써야 돼요. 예를 들어 지금 보시면 이 사진 같은 경우는 배경도 되게 사진도 너무 잘 찍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방해되지 않는 느낌이에요. 그죠? 이것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근데 방해되지 않으면서 그다음에 지금 요 그 글자 배경이 있으면서 글자도 잘 보이고요. 그런데, 일단 요 방법 같은 경우는 사실 인스타그램에서 가끔 이벤트, 홍보할 때 쓰이면 좋을 것 같은데, 블로그에 또 요런 게 상상을 해보세요. 가득 찬다고. 그러면은 막 글자만 눈에 보이고 여러분들 사진이 사실 돋보이지 않아서 검색될 때 이게 또,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분들 중에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완전 글자만 넣으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뽑히시는 분들도 있어요. 인플루언서의 경우에. 근데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사실 답은 바로 나오는 게 내가 보통 엄마로서 검색을 했을 때 정말 정보들 있죠. 국가 정보 같은 거, 코로나 정보라든지 그런 거는 그렇게 글자로 있어도 검색을 해요. 내가 육아일기. 육아일기를 내가 찾아봤는데 이렇게 썸네일로 있는 것보다 사실 정말 아이가 뛰노는 사진일 때가 더 클릭률이 많을 때가 많고 음식이면 음식이 맛깔나야지 더 클릭하는 게 있고 책이면 책류가 딱 이렇게 써 있는 것보다 유아 전집 책류가 글자만 넣은 것보다 그 책에 딱 그 안녕 마마든 뭐 도레미고미든 딱 이렇게 눈에 보이면 사람이 더 클릭하기 마련이고 저는 심지어 책장을 전체로 찍거든요. 책이 많아 보이고 책이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이 사람 책류가 하는 느낌으로 있으면 그게 더 클릭률이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고려를 조금 해보시고 정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거를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하루 이틀 만에 끝내시려고 막 너무 머리를 싸매시더라고요. 근데 욕심을 좀 내려놓고 처음엔 한 발, 딱 한 발 앞선다는 생각으로 이 중에서 한 가지를 정해서 해보세요.
만드시다가 이거보다 다른 거 한번 조금 적용을 해 봐야겠다. 그래서 두 번째 다시 수정을 한 다음에 고거 하나로 또 조금 가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돌아다니고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나만의 스타일과 내가 하고자 하는 글이나 주제가 확고해지는 순간이 와요. 그럼 그때는 정하기가 훨씬 수월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막 하루 만에 끝내려고 하면 글을 하나도 못 쓰고 지금 이거에 지금 며칠 동안 매달려 있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앞에 설명을 드린 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킵 하나 정해 보세요. 자, 저는 이것보다 어 어떤 게 조금 더 심플할 것 같은지. 저라면 스터디 모집이나 이런 거를 사용할 것 같아요. 글자만 넣는 거를 사용할 것 같아요. 이거는 이 무늬 때문에 조금 거슬리긴 하고 그냥 썸네일로만 지정을 한다 치면 뭐 이런 것도 스터디 모집으로나 쓸 것 같고 저는 아까 아무래도 감성적인 걸 하면은 조금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음. 어, 자, 이렇게 했을 때 저라면 요거 그러면은 이렇게 별 표시 눌러 놓으시면 돼요. 저라면 요거 그다음에 뭐 하늘 색상 좋아하시고 전체 피드가 내가 하늘색으로 딱 톤을 맞추겠다 하면 요거 저는 심지어 저가 사실 생각하는 톤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블로그는 건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 인스타그램 보시면 그래도 베이지 색깔 약간 그런 느낌이 조금 나실 텐데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도 스터디나 이렇게 올릴 것 같고 자 일단 위에 걸로 빠르게 진행을 해봐야 되니까 지금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걸로 진행을 해볼게요. 이것도 이걸 좀 더 키울 수 있다면 좋겠는데 일단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걸로 눌렀습니다. 한 번 더 클릭했어요. 그 사진을.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거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저는 지금 마우스라서 사실 마우스로 클릭했는데 여러분들 핸드폰이면 그냥 손으로 터치하면 되죠. 어, 딜리트를 눌렀어요. 딜리트를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에서 파는 제품을 갖고 왔어요. 이게 갖다 끌으면 딱 맞게 막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딱 맞게 들어가거든요. 사진이 옆에 잘리고 잘 잘리고. 근데 내가 이게 사실 잘리는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제 저는 더블 클릭했는데 여러분들 사진을 이렇게 움직이시다 보면 분명히 이렇게 움직여질 거예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움직여 보신다거나 아니면은 왼쪽 오른쪽 막 끌어 보신다거나 그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했고 어, 뒤에 이렇게? 아니면 뭐 이걸 가지고도 조금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 이게 왜냐면 캔바나 미리 캔버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사용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손을 보는 경우도 있고 이 바탕에 배경에 요 약간 이 대리석 느낌인지 이것도 저는 너무 좋기는 한데 요렇게 빼도 너무 예쁠 것 같고 인스타그램도 너무 예쁠 것 같네요. 근데 만약에 아예 이렇게 톤을 바꿔버리셔도 되죠. 톤을 바꿔버리셔도 되고 저는 이거는 위치는 요거는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어, 이거는 뒤로 보내기, 맨 뒤로 보내기는 만약에 사진을 더 하나 더 넣는다거나 아니면은 글자를 또 더 넣었을 때 만약에 가린다고 했을 때 이 가리는 게 싫다면 이거를 저는 마우스 오른쪽 누르는데 여러분들 글씨를 더블 클릭해보고 툭툭 쳐보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뒤로 보내기, 맨 뒤로 보내기 뭐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사진을 뒤로 보내기, 뭐 얘를 뒤로 보내기 하면서 겹치지 않게 하거나 안 보이게 하거나 뭐 뒤로 넣거나 여러분들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할 것 같아요. 저는 좀 깔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사진만 이렇게 있으면 충분히 지저분하기 때문에 저는 위나 아래에 좀 깔끔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저거를 조금 어떤 거인지 알려주려고 포인트 있게 작업을 하고자 하는 거지 이걸 화려하게 꾸며버리면 그거는 이제 썸네일을 좀 넘어가는 것 같아서 화려한 건 유튜브 썸네일은 화려해야 돼요. 이목을 끌어야 되니까. 그래서 같은 경우는 조금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좀 많이 땡겨서 테두리가 적게끔 만드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눌렀어요. 그래서 이렇게 끌어가지고
이 컴퓨터로 작업하니까 이것도 쉽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로 하실지 모르겠어요. 한글로 쓰셔도 좋고 닉네임을 그다음에 영어로 쓰셔도 좋고 그래 가지고 사실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렇게나 뭐 이렇게나. 왜냐면 이게 지금 목표가 얘가 보이는 게 목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얘가 보여야 돼요. 그리고 글자도 되게 커야 돼요.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이걸 펜꽂이 볼펜꽂이 간단하고 제목은 심플하고 간단하면서 이렇게 좀 눈에 딱 들어와야 돼요. 왜냐면 아까 제가 작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작게 들어가요. 근데 제목을 굉장히 막 두 줄, 세 줄까지 하시면 제목이 전체로 봤을 때도 너무 정신없고 뭐가 이게 뭘 나타내는 건지 알아보는 게 포인트가 적기 때문에 저는 최대 한 두 줄 정도만 하시는 게 이게 가장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저는 한 줄이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여러분 그 폰트의 느낌은 정말 달라요. 한 끗 차이로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자는 꼭 좀 다르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느낌이 딱 다른 게 뭐냐면 이 폰트의 느낌에서 그 전문성이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이 폰트를 조금만 이렇게 핸드폰으로 하실 때도 그냥 이렇게 늘리시고 줄이시고 하면은 금방 되거든요. 그래서 간단해서 좋더라고요. 자, 어떤 게 괜찮아 보이나요? 이게 여러분들이 아마 실제로 작성을 하고 발행을 하면 느낌이 날 텐데 지금 밑에 글자는 사실 요 글자도 제가 지금 정 맘에 드는 글자는 아닌데 일단 여기서 찾으려면 시간이 진짜 많이 걸려 가지고 일단 요걸로 찾았습니다. 제가 블루 어플에서 이용하는 건 배민이라고 검색하면 그 약간 각진 글자체가 저는 좀 마음에 드는데 여기서 지금 위에서 다 찾아봐야 되고 눌러봐야 되니까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요렇게 하는데 일단은 어떤 느낌이 날지 여러분 한번 발행을 해 보세요. 그러면은 얘는 일단 글씨도 얇고 정말 기본 글씨체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글씨체 하나만 썼을 때 자 가려 볼게요. 훨씬 더 전문성 있는 느낌이 나거든요. 훨씬 더.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어때요? 어 저는 요런 느낌으로 할 것 같아요. 좀 심플하고 깔끔한 이미지로. 왜냐면 그게 썸네일을 만들었을 때 전체 피드를 해치지 않고 내가 사진만 이렇게 쏙쏙쏙쏙 바꾸고 글자만 쏙쏙쏙 바꾸면 되기 때문에 시간 소모가 적고 그리고 전체가 정말 잘 어울려지게 되는 지금 색감 같은 경우도 제가 보면 조금 색감이 조금 이렇게 부드럽고 흐릿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렇게 좀 이용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골랐던 것들이 좀 주로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도 한번 넣어 볼까요? 이렇게 넣어 보면 이렇게 넣어 보면 요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렇게 해 가지고 썸네일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지금 사진만 요렇게 넣어 가지고 다른 템플릿으로 해본 건데 제가 해본 템플릿들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게 만들어 본 게 요렇게. 요렇게 해서 그냥 글자만 넣어 봐도 되겠다 싶어 가지고 요렇게 했습니다. 요건 더 작아져도 될 것 같아요. 뭐가 먼저 보여야 되는지 여러분들 의외로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그런 썸네일이 되게 많은 걸 보여주려고 사실 내 욕심이 쪼끔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쪼끔 더 전체를 어우러지게 봤을 때 더 예쁘려면 중요한 제목만 하나만 넣으시면서 사진을 예쁘게 찍는 연습을 더 하시는 게 좋아요. 어 아셨죠? 그리고 그래서 자기 아이디 같은 경우도 쪼끔 더 작게 만들어 주셔도 되고 쪼끔 더 이렇게 좀 심플하게 만드셔야 다 전체가 어우러지니까 요렇게 좀 고려해서 썸네일 도전해 보시고 댓글로 또 만드신 거 잘 만드셨는지 나눠 주세요. 제가 다음에 썸네일 말고 타이틀도 만드는 방법도 같이 또 해 보고 영상으로 만들어서 공유할게요.